여기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큰 책임을 떠안아버린 이번 애니의 주인공 미카도노 쇼고. 세계적인 대기업 그룹의 사장이었던 만큼 그 책임은 훨씬 무거웠는데 그때 자기를 여동생이라고 소개하는 한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私はお兄様と結婚しに来たのです。結婚って妹だったら結婚できないんじゃ。병신。 누군지 몰라도 지금까지 외동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별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그 뒤로 그룹을 잇기 위한 교육을 받으면서 어느새 1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명문고에 입학하여 그룹에 어울리는 반려자를 찾는 게 다음 주어진 숙제였는데 伴侶となる女性を探すとなれば親睦を深めるために規則のうるさい寮では何かと不便でしょ。 1 더하기 1은 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공식을 응용한 심화 과정의 숙제였죠. 그렇게 같이 숙제할 친구를 찾으러 학교에 가던 중 大丈夫？ 같은 학교라 잠시 슈크림빵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보기만 해도 포만감이 드는 빵보다 더 빵빵한 물건에 배가 불렀으니 우연히 또 같은 반 옆자리라 금세 친해졌습니다. 근데 이건 씨발 아무리 그래도 너무 빨리 친해진 것 같은데 ちょっと近いんだけど。もっと近くしちゃダメですか？ 그때 이 분위기를 깨고 등장한 다른 옆자리 미야비. 슈크림이 자리를 비우자마자 얘도 친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죠. キスして。はい？いいからキスしてよ。できないよ。じゃあチューして。断る。 역시 전학천날부터 남다른 재벌이세의 학교 생활. 그야말로 사탄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인 셈이라 모두의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근데 오늘이 주인공의 생일인 것도 모르고 혼자 조용히 보내고 있는데 누군가로부터 택배를 받습니다. 거기에는 케이크와 예전에 좋아했던 장난감, 그리고 기억에는 없는 과거 사진이 한 장 들어있는데 1년 전 처음 알았던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동생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지만 주인공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심지어 지금은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다면서 오늘 뭐 했는지도 전부 알고 있는데요. 名前を教えてくれ。お慕いしております。お兄様。 근데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였습니다. 만일 그녀의 말이 사실이고 이 안에 피가 이어진 이복 동생이 있다면 それじゃあもし伴侶と決めた相手が実は妹だったりしたら俺は妹と結婚？ 공식에 여동생을 대입하면 112라는 값이 산출되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찾아내야 했죠. 그때 누군가가 주인공을 몰래 훔쳐보고 있습니다. 서둘러 수상한 인물을 따라가서 무슨 속셈인지 묻는데 お兄ちゃんのことが気になるからよ。お兄ちゃん。それじゃお前が。なんだ知らんのか。ほら。妹カフェリリカルシスターズ。なんだこれ。 시터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3학년 안경 선배. 재벌이세 후배에게 오니짱이라 부르면서 홍보하는 열심히 사는 친구였죠. 주인공은 여전히 정체불명인 여동생의 문제로 신경 쓰였습니다. 호적에도 올라와 있지 않은 여동생의 존재는 더 미궁 속으로 빠지는데 그때 그룹의 트러블을 비밀리에 처리하는 특무기관에서 나온 미스터 X가 접선합니다. 熊五郎氏は別の女性との間に女の子を一人設けていると。 X의 말은 여동생의 존재를 강력하게 뒷받침해줍니다. X는 최악의 시나리오 근친 스캔들을 막기 위해 학생으로 위장한 뒤 학교 안에서 주인공의 주변 인물들을 감시하기로 하는데요. これバスタオル。女？ X값을 구하기 위해 풀어봤더니 그 안에 XX라는 답이 있었죠. 그날 저녁 학생회가 주최하는 댄스 파티에 참석했습니다. 뛰어난 실력으로 이곳에서도 모두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 학생회 부회장이 와서 춤 한 곡 부탁합니다. 능숙한 실력으로 주인공을 리드하는데요. それじゃそろそろ俺も本気を出すとするか。これは伝説のドルフィン単語。そうさ。俺はドルフィン。君は海の女王セイレーン。負けるもんですか。危ない。 실수도 하나의 예술로 승화시켜서 인상 깊은 마무리를 보여주는데 주인공식 탱고의 마무리는 이것보다도 훨씬 더 탱탱했죠. 今のは不幸な事故。なんだ。 밖으로 나왔더니 미야비가 찐따처럼 혼자 앉아 있습니다. 같이 춤출 사람도 없이 혼자 있는 게 불쌍해 보여서 말을 거는데 だからほっといてよ。パーティーなんて出たくないんだってば。 이런 싸가지에도 이악 물고 먼저 손을 내미는데요. 탱고가 만들어낸 아름다운 파티. 가 끝나고 집에 돌아왔는데 또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파티 때 바로 옆에 있었다고 하는데요. 결혼해주지 않으면 이 소름돋는 스토킹을 계속하겠다고 하죠. ふざけるな。俺は血のつながった妹と結婚なんてする気はない。おい待て。 이런 씨발. 누군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 이 상황에서 X는 한 가지 명안이 떠올랐습니다. 僕と翔吾くんが結婚すればいいんだよ。 지금 바로 그냥 숙제 끝내버리자고 하는데 男同士で子作り。 주인공은 순식간에 게이가 됐습니다. 주인공이 여자에게 흥미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여동생 컨셉을 잡는데 なんで二人とも妹設定なんだよ。
それです。それって。 시스콤인 줄 알고 여동생이 되어 여자의 매력을 알려주는 미친 설정이 됐는데요. お兄ちゃんの裸見ても恥ずかしくない。妹だから恥ずかしくないもん。こんな風に目につくところに放り出しとくから。私昨日小兄のパンツ履いて寝ちゃったじゃない。 여동생을 야인이 보고 배웠습니다.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판타지물을 찍고 앉았는데 なんで一緒に。兄弟なんだから一緒に寝るのは当たり前でしょ。それが普通の兄弟です。 엄마가 내준 호먹을 팀워크로 조져버리게 생긴 상황. 1 더하기 2는 4라는 아주 위험한 오답이 나오지 않도록 밤새 필사적으로 버텼죠. 한편 여동생의 전화를 계속 받다 보니까 새로운 사실을 하나 알아냈습니다. 진짜 목소리가 아닌 변주를 사용해왔다는 건데 엑스한테 부탁해서 그 목소리로 변주할 수 있는 핸드폰을 알아냈고 그 핸드폰을 쓰는 사람은 주변에 딱 한 명밖에 없었죠. 私がお兄様の妹なんです。子供の頃私翔吾さんの妹になりたかったんです。そうすればずっと一緒にいられると思って。 여동생인 건 사실 구라였습니다. 아버지들끼리 서로 친해서 어렸을 때 같이 논 소꿉친구였는데 하루는 교통사고를 당할 뻔한 슈크림을 구하는 과정에서 기억이 전부 날아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주인공한테 장난을 좀 친다는 게 여기까지 온 거였죠. 어쨌든 진실을 알게 되면서 다시 감동의 제의를 하는데요. 私と翔吾幼馴染なんだよ。幼馴染。 사실 얘도 소꿉친구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같이 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주인공은 후유증으로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하는데요. 서로의 기억이 더 특별하다면서 양찌찌의 교집합이 돼버리죠. 하지만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었으니 私お葬式にはお伺いできなかったんです。その日はちょうど未龍院学園の入試と重なって。私はお葬式の日がいつかも知らなかったな。 장례식 때 만났던 진짜 여동생이 어딘가에 있다는 말이었는데 おはようございますお兄様。 お前。分かっていただけたようですね。熊五郎お父様のお葬式の時会いに行った私のこと覚えてますか？ 그때 진짜 여동생한테서 전화가 걸려옵니다. 근데 얘도 같은 학교에 똑같은 핸드폰을 쓰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핸드폰을 쓰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알게 되니 やはり少しは整理しないといかんようだな。 바로 안경 선배였습니다. 근데 선배가 여동생이라는 건 말이 안 됐는데 彼女は捨て子だったんだ。しかも拾われたのは 1,2 歳の頃と出生時期ははっきりしていない。つまり彼女の年齢は実際より一つ上か一つ下の可能性があるというわけか。 하지만 선배가 가게를 정리하고 학교를 떠난다는 소문을 듣습니다. 가게 재정이 어려서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하는데 주인공이 1년 동안 그룹을 잇기 위해 배운 고품격 교육이 지금 빛을 발하니 大丈夫です。萌え萌えなウェイトレスさんになってみせます。 재벌이세다운 고품격 마케팅으로 다 무너져가던 가게를 살려버리죠. 어느 정도 상황이 정리되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합니다. 毎朝電話をかけてきたのは先輩だったんですね。そこまでバレているなら白を切ってもしょうがないな。先輩、父さんの葬儀の日のこと覚えてますか？ああ、よく覚えているぞ。すごく天気のいい日でしたよね。そうだな。今のダウトです。 얘도 진짜 여동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라면 그날 눈이 내렸다고 했겠죠. 사실 선배는 여동생이 아니라 여동생의 소꿉친구였습니다. 여동생을 알고 있는 유일한 존재지만 절대 알려주지 않겠다고 하는데요. 彼女は隠し子。帝の家に望まれない存在なのだぞ。他の者はそんな彼女を温かく家族として迎えることができるのか。 선배의 목적은 여동생의 존재를 계속해서 파헤치는 주인공의 시선을 돌리는 거였습니다. 여동생으로부터 멀어지게 함으로써 그녀를 지키려고 한 것이었죠. だったら俺が守ります。俺は妹を家族だって認めます。今はまだダメだ。もし帝が本当にこの先ずっと妹を守れると、それだけの力があると確信できたら彼女のことを話してやろう。 여전히 동생의 존재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제 저 목소리 들을 일은 없었는데요. お兄様、聞こえますか？お兄様。 아니 씨발 또 어떤 개새끼가. 이번엔 교내 방송에 흘러나오면서 모두가 여동생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 선배가 정리한 핸드폰을 누군가가 주워가서 이런 일을 벌인 거였는데 그 전에 일단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이들의 DNA를 감정받기로 합니다. 점막을 채취할 테니까 협조해달라고 부탁하는데 じゃあ。何脱ごうとしてんだよ。その綿棒で粘膜をこするって。粘膜って口の中のなんだけど。 다른 입을 벌리고 앉았죠. 私は嫌よ。え？その綿棒後で何に使うか知れたもんじゃないわ。翔吾さん、まさか。 상상력이 풍부한 미야비한테는 체액을 채취하기로 하는데요. 근데 이 그림이 더 이상한.
주인공은 저번 방송 내용 때문에 풍기 지적을 받아서 당분간 학생회와 같이 모범이 되어 풍기를 바로잡습니다. 私はもうちょっとあげちゃおっかな。私だって。 근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집에선 더한 게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じゃあ早速手はずを整えるとするか。 같이 일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학생회와 친해지게 됩니다. 그러다 놀이공원에서 우연히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하는데 国立さんそういうの好きなんだ。違いますわよ。前にどこかで見たような気がして。 생각해보니 이건 안경선배 핸드폰에 달려있는 똑같은 스트랩이었죠. 곧장 아무도 없는 학생회실을 뒤져보니 역시 안경선배 핸드폰이 나왔습니다. 부회장이 안경선배 핸드폰으로 방송한 여동생이었죠. 근데 씨발 얘도 진짜 여동생이 아니라고 합니다. こんな噂を知っておるかね。学園内には公にされていない彼の妹、つまり帝の熊五郎の隠し子が密かに在籍しとるんだそうだ。 미카도의 거래처인 겐다그룹의 협박을 받고 스캔들을 터뜨리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거래 때 유리하게 가져가기 위함이었고 지방 간의 원치 않는 약혼 때문에 선택지가 따로 없었던 부회장은 핸드폰 안에 보이스를 이용한 거였는데 俺と恋人になろう。いや恋人のふりをしようってことなんだけど。ああ、それで婚約を解消させようというわけですのね。俺国立さんを助けたいんだ。 도와줄 거면 제대로 도와주라는 부회장. 세계적인 미카도노 그룹이라면 그냥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걸 몸소 보여주는데요. 그냥 내뱉은 한마디에 바로 약혼이 파기됐죠. 私は称号兄様の妹なのです。 그러다 이번엔 지가 여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애가 나타났습니다. 다 필요 없고 DNA 검사부터 조진 결과 진짜 피가 섞여있네요. 온갖 변수를 다 제거해가면서 씨발 드디어 찾았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육촌관계로 꽤나 먼 친척으로 되어 있지만 이복동생임에 틀림없었죠.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말하면서 같이 시간을 보내는데요. お兄様、大丈夫ですか？お兄様、お兄様、お兄様。 저 새끼가 쳐 돌았나? これで翔吾様を社長候補から脱落させられるわ。俺を社長候補から脱落させる？ 그러다 우연히 회사 내 주인공의 반대 세력이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근데 DNA 검사를 방금 그 안경 낀 아줌마한테 맡겼는데요. 다시 한번 X가 뒤에서 따로 캐본 결과 そろそろ観念したらどうだ？宝生譲りな。それともこう呼んだ方がいいかな。段の名より10年ばかり前天才子役と世間を騒がせた少女の名だよ。 그녀는 반대 세력에서 오더를 받고 연기한 배우였습니다. 스캔들로 나락을 보낼 생각이었지만 정체를 들킨 이상 무대에서 내려가야 했죠. 그럼 대체 어떤 새끼가 여동생? 그때 누군가가 한 말에서 결정적인 단서를 찾게 되니 中学時代から水泳で頭角を現し我が学園にスポーツ推薦で入学した 이 말을 듣고 서둘러 확인하러 가는 주인공. 추천입 학생은 입시 날짜가 달랐다는 사실을 듣습니다. 이로써 범인은 단 한 명으로 좁혀졌습니다. 아버지의 장례식은 학교 입시랑 겹쳤기 때문에 일반 학생은 올 수 없지만 입시 날짜가 달랐던 탓에 유일하게 올 수 있었던 스포츠 추천 입학생. 그리고 주인공의 옆에서 줄곧 지켜봐왔던 단 한 명. 父さんの葬儀の日俺のところに来てくれたのに気づいてやれなくてごめん。 그건 바로 칸나기 미야비였죠. 아버지를 잃고 슬퍼하는 주인공에게 새 가족이 돼주자는 뜻이었는데 本当はね、妹だって打ち明けるつもりだった。それにいざとなると、やっぱり結婚したいなって。 가족이랑 가족을 만들려는 정신나간 여동생은 필요 없었는데요. 그래도 유일한 동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게 오라버니의 도리였죠. 恋人以上の兄弟になろう。恋人以上の兄弟。 동생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이제 누구든지 대입을 넘어 삽입도 가능한데 そういうことでしたらぜひ私と結婚を前提として。それより私のシュークリームも食べちゃってください。そんなのダメ。お兄ちゃんは私のものなんだから。 1 더하기 1은 2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의 숙제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2012년 3분기에 방영한 이 중에 한 명 여동생이 있다는 해적 룰렛 게임과 비슷합니다. 잘못 넣었다가 그게 여동생이면 인생이 터져버리는 하드코어한 게임이죠. 아빠가 싸고 간 잘못 때문에 아들이 존내게 고생했는데 호적에도 없는 여동생 하나 찾으려고 별의별 짓 다 했지만 솔직히 대가리색만 봐도 어느 정도 답은 나왔는데요.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보다 더 쉬웠던 게 히로인들 단추 푸는 거라 사람 하나 찾는 것보다 그냥 새로 하나 만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 좆되는 재벌의 삶을 보여주죠. 근데 그럼 아까 봤던 게 여동생 거. 자, 그래서 이엔이 한 줄 평. 안 본 사이 많이까진 아니지만 그래도 애타게 잘해줬다. 끝.